미국 뉴욕의 한 PC방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남성이 10대 중국인 남성을 살해한 것인데요. 얼핏 끔찍하게 들릴 수 있는 소식이지만 이후의 경과, 밝혀진 진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장에서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던 50대의 한인 남성은 재판을 거친 결과 정당방위 인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해당 지역의 언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퀸즈 형사법원은 이날 PC방에서 19살의 중국인 판양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51세 김주영 씨가 1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PC방 업소 내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후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언되고 검찰 측 역시 김 씨를 더 이상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CCTV에 담긴 영상은 PC방에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51세의 김주영 씨에게 느닷없이 19살의 중국인 판양푸와 그의 중국인 친구 3명이 다가와 둘러싸더니 우리가 게임을 해야 하니 꼰대는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며 의자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계속 업무를 이어나갔고 그때부터 4명의 중국인은 김 씨를 집단 구타하여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맞기만 하던 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해 반격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사건의 주동자인 판양푸가 김 씨의 반격을 몇 대 맞더니 픽 쓰러져 그 상태로 유명을 달리한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만약 한국이었으면 아무리 가해자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 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도 미국처럼 정당방위 인용에 대해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라며 한국과 다른 미국의 실태를 불허하는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30살 넘게 차이 나는 아저씨에게 깝치다가 참교육 당했네요. 누군가를 때리면 자신도 맞을 줄 알아야죠. 한국인 아저씨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웬만하면 참지만 꼭지가 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제를 모르고 덤비는 이에 대한 참교육, 사이다입니다. 사실 아저씨가 계속 참았다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본인이 될 수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라며 현장에서 즉결 처분한 김씨의 강단에 사이다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또 다른 대도시인 LA, 그 중에서도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에서 한국 물품 애호가인 중국인 2명이 한국말로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말하자 음식을 먹고 있던 33세의 미국인 존 스웨이거가 나에게 제2의 모국인 한국을 모욕한 중국인을 벌한다 라며 소지하고 있던 45구경 권총을 발포, 한국인을 사칭한 중국인 2명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이들은 조선 쪽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국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골칫거리인데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다니 명예 한국인으로 임명합니다 라는 의견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거는 그저 혐오 조장 글이 아닌가요? 아무런 7초 넘는 글을 퍼뜨리지 마세요 라며 글의 진위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잇따릅니다. 실제로 앞선 뉴욕의 사건에 비해 LA 차이나타운의 사건은 영어로 된 원문 기사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주작으로 판명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 비록 주작으로 의심받고 있는 앞선 글도 어쩌면 실제로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의 레딧에는 단 하나의 링크만 첨부된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실시간 이슈로 떠오르며 수많은 유저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서 어떤 중국인이 인민해방 군가를 틀고 있네요. 첨부된 링크를 타고 가보니 빌리빌리라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이 재생됩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북괴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희생을 치른 용맹한 전쟁 영웅들의 동상 앞에서 한 개념 없는 중국인이 의용군 전투 창가를 들며 낄낄대는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38,000의 좋아요와 4,500건의 댓글이 달리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인민해방군의 노래를 듣더니 조각이 살아나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네요. 다음날 조각상이 서울로 도망간 것이 발견됐다네요. 돌격 나팔을 놓지 마세요. 이 정도 드립도 본인이 싫어한다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동상들이 싫다고 말하지 않으니 편하게 해도 되겠네요. 노래는 잊지 마고 바로 돌격하는 게 어떨까요?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한국 전쟁이 아니라 항미 원조 전쟁이라 불러야 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침략 전쟁은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라며 한반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한몸 희생한 호국 영령들을 조롱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현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유해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여 동상으로 덩그러니 그 넋이 길어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분한데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초래한 주범인 중국인들이 뻔뻔하게 역사 날조하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을 따름입니다.
이 영상이 공유된 미국의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이 중국인들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수위 높은데요. 철저한 팩트와 조롱으로 두들겨 패는 모습이 너무나도 살벌하여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도 압도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전쟁에서 사망한 92만 명의 중공군은 자신들이 승리했다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공군은 무기가 부족해서 죽은 동료들의 시신 위로 기어올라가 총을 뺏어와야 했죠. 대체 얼마나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으면 이 정도로 무례한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래놓고 중국인들은 왜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싫어하냐고 묻죠. 중국인들은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이 속국일 뿐이기 때문이죠.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작고 연약한 동생인데 어떻게 감히 형을 미워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현대 중국의 유일한 업적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세습 정권인 북한을 지지하여 한국이 영원히 분열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했다는 것 뿐이죠. 매일 인터넷에서 중국인이 쓴 댓글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고역이에요. 그들의 글은 너무 역겨워요. 그 미친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죠. 중국 공산당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모든 관점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적어도 이 멍청이는 미국이니까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만약 자신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중국을 반대하는 일을 벌이고자 했다면 그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멍청이들은 자기들이 자유로운 나라에 있으니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타이완 넘버원 중국 거죠. 난징 사건 기념관에 가서 난징 함락의 대승리라는 음악을 연주해볼까? 중국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욕하고 보니 중국인이었다. 현대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한국을 분열시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테지만 당진호인지 뭔지 아는 영화는 중국 내 1위의 영화에 올랐어요. 그들은 정말 세뇌되고 있습니다. 당국으로부터 세뇌받은 문구 이외에는 아무런 창의력도 발휘 못하며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중국인들과 달리 진짜 역사를 알고 있는 세계 네티즌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중국인들을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그중 특히 중공군이 전쟁에서 진짜로 무슨 일을 담당했는지도 모르면서 선동과 날조로 가득한 장진호가 박스오피스 1위라는 중국이라는 말은 팩트 폭격 그 자체인데요. 장진호를 관람하던 중국인들을 모두 기립경례하게 만들었던 얼음조각연대는 사실 한겨울에도 보급이 되지 않아 한여름 피복으로 버티다 집단 동사하고만 부끄러운 역사이죠. 장진호 이외에도 중국에서 크게 흥행했던 영화 800은 중일전쟁 당시 800명의 소년병과 영웅적인 지휘관이 사진원이 사흘간 창고 하나를 지키고 이후 적은 수의 사상자만으로 성공적으로 퇴각한 사건인 상하이 사변 시행 창고 수비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정작 이로 인해 영웅으로 추대됐던 사진관 지휘관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4년 후 35세의 나이로 일본군에게 암살당하여 사망하고 탈출에 성공한 800명의 소년병들은 영국군에 의해 감금당했으나 영국군의 점령지가 일본군에게 빼앗김으로써 800명의 소년병들은 일본군에게 강제노동과 학대를 당하다 결국엔 100여 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퇴각한 후에는 잠시간 국가 영웅으로 환호받긴 했지만 중국 전역에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자 이들 역시 과거의 잔재로 모조리 숙청당하는 중국스러운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결국엔 자신들의 손으로 모조리 숙청해놓고 그들을 영웅화시키는 영화를 만들고 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환호하는 중국인들을 보면 코미디를 방불케 합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자신들의 조상 중에도 공산당에 의해 숙청당한 사람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짜 역사를 알아보려는 노력은 없이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게 해줬다는 이유로 독재와 부패를 일삼는 공산당을 추종하고 그들의 수족이 되는 중국인들은 정말 우스울 따름입니다. 항미원조 전쟁 영웅의 고충을 느끼겠다며 냉동실에서 얼린 감자를 먹는 중국인의 영상이 큰 호응을 받고 애국주의 광풍에 편승한 아이돌 스타는 팬들에게 공산당 지식 퀴즈를 내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신장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한 글로벌 기업 아디다스의 모델이 된 중국의 농구 스타 후밍시아는 괘씸죄라는 명목으로 우승 상금의 20%를 삭감당하고 중국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SNS에 해당 징계는 너무 관대한 조치이다. 연봉의 절반 삭감은 물론이고 앞으로 모든 경기 출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라며 누가 자신의 애국심이 강한지를 경쟁하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이는 사실 누가 부족한 능지로 공산당에게 세뇌당할 살아가고 있는지 자랑하는 축제에 불과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요즘 중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무지성으로 깨져있던 그들의 머리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 듯한 움직임이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기폭제가 된 것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정책인데요. 상하이시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40만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0명이었다. 얼마 전 10명이라 발표됐고 봉쇄에 반발한 이들과 의료진, 공안들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자 중국 당국은 이를 감추기 급급합니다. 시민들의 반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거리 한복판에는 탱크가 투입되어 순찰을 다니고 시진핑의 측근인 리창, 공산당 상하이 서기가 시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에 나서자 시민들이 되려 그의 면전에 쌍욕을 날리며 항의한 영상이 SNS상에서 급속히 퍼졌다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방역 담당인 순춘란 부총리는 시민들에게 해코지 당한 것이 두려워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지도 못하는 고층 빌딩에 올라가 벌벌 떨며 옥상 브리핑을 한 뒤 헬기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시민들의 시위는 인터넷상에서도 지속되어 미국은 지상 최대의 인권 적자국이다 라는 관영 CCTV의 기사에는 미국이라는 이름 대신 중국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놀랍도록 들어맞는다 라는 조롱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삭제되길 반복하는 고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크게 흥행했던 미국의 영화 라라랜드는 중국에서 사랑과 즐거움의 도시 라는 이름으로 번역됐는데 상하이의 네티즌들은 이를 이용하여 저는 지금 사랑과 즐거움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라라랜드가 따로 없네요. 라면을 몰래 끓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라며 식료품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해 근근히 연명해하는 상황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은 SNS상에 올라왔다 삭제되길 반복하고 있기에 어쩌면 21세기 제2의 천안문 사태는 사이버상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외신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잘 되는 것을 크게 바라진 않지만 단 하나, 중국의 민주화만큼은 열렬히 응원한다는 의견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